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생명과학과의 김정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분들하고 조금 다른 내용일 것 같은데요. 먼저 여기 제목에 기반해서 간략히 그 기술 소개를 드리면, 지금 저희 한 3년 가까이 코로나 사태를 겪었는데, 지금 아마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PCR 방법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코로나를 진단하고 검진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거에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적인 거는 지금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 환경 유해 물질,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주변에 떠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인체에 노출이 됐을 때 생체에 나타나는 영향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그 진단하고 그다음에 찾아낼 수 있는가, 그다음에 어떤 물질에 의한 이런 그 생체 변화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새롭게 기술 개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유전자라든가 유전체 기반의 어떤 그 유전자의 변화, 그다음에 후성 유전학적인 그런 변화들에 의해서 인체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 다양한 이 기초 생물학적인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2017년부터 5년간 진행했던 그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은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 사업하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 이 디지털 빅데이터 구축 사업, 여기에 그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연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아주 많은 종류의 이런 케미컬들과 화학물질들, 여기에는 이제 케미컬뿐만 아니라 그 생체 물질들,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계속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제 노출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상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0년 전에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노출 사고, 이런 거와 같은 화학 그 물질 노출 사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그 해결이 안 된 이유는 노출된 거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아프다는 증거들,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 상호 간의 연관성,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노출에 의해서 우리 질병으로 나타내는가 이런 것들을 직접 증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그 피해자 구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습기 살균제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상당히 고농도로 단기간 노출된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제 우리 생활에서 노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BPA, BPF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농도로 사실 10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신체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물질 때문에 영향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우리 이 인체 내에 조직이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차원에서의 변화가 있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검출하기가 수월한데요. 유전자 이 염기 서열 자체의 유전 정보는 변화가 없이 나타나게 되는 여러 현상들을 우리는 이런 후성 유전학, 에피지네틱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 발현 정도가 달라지는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그 생물학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유전자 발현 자체가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인체 내에서 이게 오랜 기간 누적이 되면 세포가 이제 사멸에 이르게 되는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간적인 이슈도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노화하거나 장기간 노출이 되면서 계속 이제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노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물질에 의한 영향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이 이제 환경 보건 부분, 그 다음에 그 세포 독성 부분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시는 그 필드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보건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물질이 실제 우리 몸에 노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출된 다음에 세포라든가 이 조직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이런 그 세포의 영향을 파악하는 이런 부분에 연구하는 파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후성 유전학적인 내용을 저희 연구에 적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익스포점이라고 해서 다양한 노출원, 그다음에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연구 방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생물학 필드에서도 이 후산 유전학적인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를 환경 보건에 이제 적용을 한 그런 실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간 한 20년 동안 어떤 큰 변화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특정 유전자들을 바이오마커로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기술이 너무 20년간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마이크로 어레이 칩, 그다음에 현재는 DNA 염기 서열 단편을 이제 우리가 코로나 검사할 때는 하나의 유전자를 검사한다고 치면 지금은 한 번에 수억 개 이상의 유전자 단위를 검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현재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검출 방법, 바이오마커를 이제 찾은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서 유전자가 발현된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이런 RNA 형태의 양적 변화, 질적 변화를 저희는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 사람과 같은 이런 이 핵이 있는 고등동물인 경우에는 유전자가 그냥 이렇게 선상으로 단순하게 배열된 게 아니라 유전 정보가 이렇게 나눠져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정보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정보가 있는 부분을 엑손, 이렇게 작대기만 있는 여기 비어있는 부분을 인트론이라고 이제 불러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현상 하나가 이 정보만 남기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인트론 부분을 정확히 떼내는, 배제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는 이제 환경유해 물질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세포에 남아있는 이제 백혈구 세포들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이런 환경유해 물질들이 노출됐을 때 어떤 유전자의 어떤 인트론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뒀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이 이미 우리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든가 다양한 이 모델 시스템 리퍼런스 지놈 시퀀스를 전부 다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검출했던 이런 PCR 기반의 방법처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으면은 어떤 물질에 대한 이 노출의 물질에 의해서 우리 생체 내에서 실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바이오마커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저희는 이제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30개 이상의 각각의 물질들에 대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다양하게 이제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이제 예로 들고, 그다음에 이번 특허에서는 이거 여러 종류의 물질들을 다 하나의 특허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특허에서는 이 메틸 파라벤, 그다음에 에틸 파라벤에 의한 이 세포 안에서의 스플라이싱 변화,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로 출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전체 세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렇게 메틸 파라벤이나 에틸 파라벤을 처리한 다음에 컨트롤 그룹에 대비해서 이렇게 환경유해 물질을 처리하게 되면은 유전자 발현이 이런 식으로 어떤 유전자는 더 증가하기도 하고요, 어떤 유전자는 감소하기도 하는 이런 패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부분의 이런 유전자 발현 기반의 이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검출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없다가 나타나는 부분 혹은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의 RNA 부분을 이제 검출해내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판되고 있거나 이런 검증하고 이 진단하거나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커들이 대부분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틸 파라벤 같이 다른 물질을 처리한 경우에도 여기 이제 수천 개 이상의 이제 유전자 그룹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유전자는 이렇게 증가하기도 하고 어떤 유전자는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증가하는 유전자, 감소하는 유전자들의 기능적인 특징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보면은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세포 외부에서 여러 케미컬들을 대사하는 데 작용하든가 아니면은 케미컬이 있는지 없는지 반응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단백질 분자들을 만드는 유전자인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발현량의 변화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런 식으로 인트론 부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험 방법으로 RNA 전체 총량을 이제 분석하는 실험을 RNA-seq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요.
위에 부분이 이제 컨트롤이고 밑에 부분이 이제 메틸 파라벤을 처리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확대한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인트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인 부분에서는 여기 밑으로 쭉 그 기둥 모양으로 쌓여 있는 게 그 어떤 이 DNA 파편이 있고 없고의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경우에는 이게 빠져나가서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렇게 메틸 파라벤을 처리해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유전자 그룹들, 그 다음에 기능성 유전자 그룹들을 수백 개 이상을 이제 찾아내고 얘네들이 실제 메틸 파라벤에 의해서 변화하는 건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물질인지를 저희가 검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틸 파라벤을 처리하든 에틸 파라벤을 처리하든 뭐 VOC 혹은 저기 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물질별 그 케미컬에 따라서 그 특이적인 독특한 그 변화를 나타내는 이런 유전자 발현 패턴의 부분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호 다 비교를 하면서 각각의 물질 특이적인 이 인트론이 빠지지 않은 리테인드 인트론 부분을 저희가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 상으로도 이제 보시면은 물질을 처리하게 됐을 때 이렇게 증가해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없어지지 않고 있는 남아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표적으로 타겟으로 해서 바이오마커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메틸 파라벤 특이적으로 노출에 의해서 세포 사멸이라든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진단 마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술은 이렇게 그 환경 유해 물질 변화에 따라서 스플라이싱, 그 인트론이 빠져나가거나 재조합되는 이런 과정과 연결 지어진 어떻게 보면 연구 차원에서도 굉장히 새롭고 처음 그 논문으로도 저희가 보고한 내용이고요. 이를 지금 현재 이제 특허로 등록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더 그 이제 수월성 면에서 보면은 지금 코로나 진단했던 것처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프라이머만 그 양쪽에 이제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염기 서열 부분을 정확하게 그 유무, 그 다음에 양적 변화, 정성적 변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여러 환경 유해 물질들이 노출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환경성 질환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어떤 미케니즘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물질에 의해서 노출됐는지를 검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그 개발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그 활용 분야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노출되는 그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이제 혈액세포를 통해서 변화를 우리가 검출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산업 현장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공장지대라든가 아니면 뭐 재련소와 같이 좀 이렇게 환경 오염에 취약한 지역들 이런 데에서 실제 그 물질이 노출됐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검출하는데 그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PCR 기반으로 이런 그 특정 부위를 저희가 검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 유전자 이제 리스트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칩 단위로도 이제 개발을 해서 상당히 많은 유전자를 복합적으로 한 번에 이 진단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여기 이제 특허는 메틸 파라벤 기반으로 이제 한 내용이 주되게 담겨져 있고, 근데 이 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그 유전자 조합들 그 다음에 그 안에 변화량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검출하는 데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